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온 유광수 이단성 시비와 관련해 대한예수계 장로회 합동 한기총 복귀 추진위원회가 재심 청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프랑스는 테러의 위협이 가시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오는 9월부터 학교에서도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도 테러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으로 풀이되는데요. 프랑스 연결의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여야 의원 34명이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한 태평양의 한 섬나라 역도 선수는 해수면 상승으로 자신의 고향이 물에 잠긴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인데요. 우리도 최근 폭염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준비할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계 장로회 합동총회 한기총 복귀 추진위원회가 유광수 이단성 재심 청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내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와 신학부가 공청회에 불참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청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인 김선규 목사가 거짓 교사를 주제로 설교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목사는 거짓 교사는 전도의 명분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며 공청회를 통해 거짓 영인 이단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되자 예장합동총회 한기총 복귀추진위원회 서기 김상윤 목사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 수임받았을 뿐 공청회 결과를 다음 달 열릴 100일회 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널로 참가한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는 다락방 이단은 현 단계에서 어떤 재론의 여지도 명분도 없다며 다락방 류광수 씨 재심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본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한기총이 다락방 이단과 여타 다른 이단을 회원으로 허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락방을 이단으로 결의한 우리 총회의 입장에는 지금까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패널인 칼빈대학교 김지호 교수와 광신대학교 오창록 교수는 한기총에서 다락방 류광수 이단 해제 과정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기총의 이단 해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류광수 목사의 설교 영상을 봤는데 이원론 사상과 극단적인 마귀에 대한 생각 등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에서 결정한 이 류광수 다락방에 대한 해제 건에 대해서는 한기총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번 공청회가 이단 해제에 대한 것으로 오해해 일부 참석자들은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기총 복귀추진위원회가 다락방 류광수 씨 관련 공청회 내용을 어떻게 보고할지 그리고 한기총 복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가올 100일회기 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 방북 특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진벨 재단 임반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긴장 상태 때문에 유진벨 재단의 사업을 중단해야 될까 고민했었다며 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고 남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임반세 회장은 오는 11월 초 가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반도의 결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매년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5천 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유진벨 재단이 결핵센터를 12곳 운영하면서 매년 1,000여 명씩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담긴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도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복음 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inese education is changing as more American Christian schools open new locations in China. Despite government restrictions on religion, American and Chinese Christians are working together to provide Chinese students with education based on biblical truths. Sean Elgett is the headmaster of Veritas Christian Academy of Virginia. In 2014, a U.S. Education Association selected the academy as one of the best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Elgett and his wife felt God gave them a new mission to complete. And I felt like the Lord say, are you willing to be like Daniel in the midst of those who are not totally saved, but you will make an impression sovereignly as I would want you to make an impression. Elgett says, although many Chinese are atheist or Buddhist, most parents are open to Christianity. Some even encourage their kids to learn all they can about Christ. Most of them will tell us, please introduce our children to your faith. Maybe they'll call it your religion. They might say your God. They might say to Jesus, because we want our sons, we want our daughters to believe in something. Students are taught Christian values in the classroom. Their teachers spend quality time with them in hopes of leading them to Christ. So they are very, very open. And to be honest with you, it's been much easier to witness to a lot of these Chinese than it is to Americans because of the fact they are coming more or less like blank slates when they get here. So they do get excited when they participate in Christian events. Even though he was working for a Christian school, we were in faith that the opportunity was going to arise, that God was going to bring about a Christian school. It's too hard for you to do, for us to do anyway. We knew that this was a God thing and God was going to do that. Meng-Fei Li for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학생들에게 대테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프랑스 파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성환영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파리의 성원영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테러 대응 훈련을 시킬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14번에 걸쳐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로 프랑스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프랑스 내무부와 교육부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각 학교에서 모의 테러 훈련을 시행하므로 14세 이상 된 학생들에게 기존 생존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훈련은 최근에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의 테러와 그들이 프랑스 학교가 세속주의 원칙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살해하고 학교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학교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동안 일어난 테러로 프랑스 국민들의 불안은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테러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큰 테러로는 작년 1월 주간지인 샤클리 앱도에 대한 테러, 작년 11월 13일 바타클런 극장을 비롯한 파리 여러 장소에서의 동시 다발적인 테러, 리옹에서의 참수, 그리고 경찰관 부부 테러, 최근에는 니스와 루앙 지역에서 테러가 있었고요. 특별히 루앙 지역에서는 가톨릭 성직자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제 테러가 장소와 대상을 불문하고 어디든지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언제든지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프랑스 성당에서의 테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교회에서도 테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프랑스 성당 테러와
성직자 참수는 프랑스 사회와 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 프랑스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 궁에 모여서 앞으로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테러 시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입구를 지키면서 낯선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충분하지 않고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네, 테러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야가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낮은 출산율을 높이고 남성의 육아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은데요. 눈치 보지 않는 남성의 출산 휴가가 될 수 있을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남성 유급 출산 휴가를 이제 더 늘리자라는 이 법이 개정됐는데 예. 내용이 어떤 건가요? 남성 그 일가족 양립에 대한 네. 법과 고용평등법에서 네네. 결국 그 휴가가 네네. 5일이었어요. 뭐 유급은 3일이었는데 네네. 그 5일을 30일로 네. 남성 그 휴가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고 네네. 또 그 늘리는 것도 6개월 내에 네. 5일씩 끊어서 이렇게 네네.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죠.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네.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네. 5일이 30일로 유급일 경우는 3일인데 네. 이게 30일로 늘어났고 6개월간 끊어서 5일씩 사용할 수 있다. 네네. 굉장히 획기적인 그렇죠. 그런 네. 법안이죠. 현재 법원은 3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네. 자, 남성들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출산 그러면 이게 이제 여자의 그렇죠. 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남자가 사용한다 그러면 네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식이 부족하죠. 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네. 아내는 집에서 가정 또 뭐 가사 또는 육아 일을 네네. 전담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지금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상당히 이제 그렇죠. 늘어나서 사실은 이 가사 일이나 가사도 분담해야 된다는 네네. 것이고 설거지도 남자도 하고 요리도 네. 하고 또 육아도 남녀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점점 인식이 제고되고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도
이 전통적 사고에 의해서는 그렇죠. 네. 출산 휴가를 남자가 한다고 그러면 네. 회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또 직원들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출산 휴가를 사용한다. 아주 급해서. 네네. 이러면 한 2, 3일 정도 네네.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자, 법으로 분명히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회사 눈치를 보거나 네. 또 이 출산은 아내의 몫으로 여기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전통적 시각이죠. 네네.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는 있지만 네네. 여전히 그래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긴 했어도 네네. 그래도 전업주부가 더 많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남자가 이제 그 출산 휴가를 쓴다 그러면 네네. 그 회사에서 그 남자가 담당했던 그 일을 결국 다른 직원이 그렇죠. 담당해야 돼요. 네네. 거기 이제 회사에서 직원을 지원해주면 모르는데 네네. 다른 직원이 담당해야 되니까 그 직원이 내가 출산 휴가를 쓴다면 네네. 다른 직원의 업무가 늘어나죠. 네네. 그 업무 부담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휴가를 쓰다 보면 이제 업무 네. 공백이 생기고 한 달씩 쓰게 막 이렇게 그렇죠. 된다면 이제 뭐 육아휴직도 있긴 있어요. 출산 네네. 휴가 말고도 이런 것도 잘 쓰지 못하는 게 네. 업무 공백이 생기면 네. 내가 진급하는데 또 좀 누락되지 않을까? 네. 또 뭐 이 승진의 그 연속성이 이제 깨지니까 이런 네네.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눈치를 보고 쓰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현재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네. 300년 후에는 네네. 대한민국 민족이 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네네. 남성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남성 출산 휴가 네네. 이것이 사회적으로 네. 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확대돼야 되고 네네. 또 국가에서도 충분히 회사의 피해를 보조해 줘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죠? 그렇죠. 헌법에도 명시돼 있죠. 여성의 근로는 보호하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여성의 근로는 보호한다. 이런 네. 규정이 돼 있는 건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규정인가. 이제 여성의 근로가 잘 보호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명시하는 건데. 네네. 남성의 근로는 보호하고도 여성 특별히 보호한 것은 그만큼 여성의 근로가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네네.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능력의 그 이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탁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그 인력을 네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이 잠자고 있는 이 여성들의 능력을 활용하면 네네. 국가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그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네네. 이 가사 전담이라든지 네네. 이것을 남성이 분담해 줘야 되고 네. 또 뭐 육아 돌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같이 분담해 줘서 네네. 이 가사 일이라든지 또는 육아가 여성의 몫만은 아니다. 네네. 남성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인식이 이제 확대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의 출산 휴가가 이렇게 정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남성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한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지를 않아요. 네. 그건 이제 지극히 당연시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네네. 이번에 출산 휴가를 이 유급휴가 3일 이거를 이제 30일로 대폭 네.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참 많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이 법과 제도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번에 발의되는 이 개정안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큼 되겠느냐. 그게 참 의문됩니다. 이제 결국 실효성이 거의 이제 없는 셈이죠. 왜냐하면 네. 이 그동안 이 작은 네네. 날짜가 작은데도 5일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4명이라고 그러면 네. 이게 늘어나면 더더군다나 이걸 사용하기가 30일을 쓴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요. 네. 5일도 제대로 못 쓰는데. 네네네. 그 이제 못 쓰는 이유는 네.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인식의 부족과 네네. 또 하나는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결국 이 출산 휴가를 남자가 쓴다고 그러면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네. 남자들어 아니 출산은 부인이 하는 거지 뭐 당신이 출산하냐고 네네. 출산 휴가를 왜 하냐. 그러니까 출산 휴가 그러면 아이를 낳은 직후에
사실은 이제 뭐 몸조리라고 그러고 뭐 산후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산후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네네. 아이를 낳지도 않는데 본인이 뭐 산후조리하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산휴가는 그 아내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성의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이런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인식이 이제 일반화되려면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출산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출산휴가를 가고 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인식이 확대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의무화시킬 필요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대체 인력 부족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남자가 출산휴가를 간다 그러면 당장 다른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저출산에 대한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도 국가의 보조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 보면은요, 이 육아직 이 남성의 어떤 할당제가 있습니까? 일부 그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그 출산 휴가가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로 돼 있어요. 일단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가야 되니까 뭐 특별히 출산휴가 간다고 누가 뭐라는 것이 아니고 출산하면 너도 나도 다 가니까 이제 일반화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동안 6주는 반드시 그 아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이제 출산휴가 외에 이제 육아휴직이 문제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뭐 이제 육아휴직의 경우를 뭐 아빠의 달 그래서 아빠의 달이라는 건 아예 그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출산과 관계없이 육아를 위해서 출산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급여를 전부 100%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이의 육아에 특별히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아이와의 정서적인 그 유대를 좀 키우기 위해서도 아빠가 아이하고 어디 뭐 방학 때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번엔 출산 휴가가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육아 휴직도 그 점도 사실은 신경을 써서 결국은 이 가사 분담, 육아 분담은 부부 공동의 몫이고 또 이것이 300년 후에 한민족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외국의 그 통계도 나와 있으니까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라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또 가사는 부부 공동분담이라는 인식의 제고 이런 분들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 이런 아주 전체적인 아주 그 이 뭐랄까 종합적인 그런 플랜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남편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책임과 기쁨으로 감당해야겠고요. 개정된 법안이 공포되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근로 환경도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폭염도 폭염이지만 오존 농도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오존 농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대기가 많이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외출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